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세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업무용 부동산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포괄양수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바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토지에 대한 부가세 문제인데요. 건물은 공중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건물 바닥에는 토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토지는 과세되지 않는 면세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만 책정하게 됩니다. 그럼 업무용 부동산의 토지나 건물의 가격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매년 국토부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격을 산정해서 발표를 하죠. 해당 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실거래가는 아니기 때문에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안분 계산하시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연습 삼아 풀어볼게요. 실제 부가세가 있는 업무용 부동산의 매매 가격을 건물 가격과 토지 가격을 공시가격으로 나누어 보자면, 만약 정부에서 발표한 공시가격이 건물 2억, 토지 3억,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합계는 5억이죠. 그러면 전체 가격 5억에 건물분 가격 2억, 그리고 전체 가격 5억에 토지 가격 3억을 각각 계산하게 되면 건물은 전체 금액의 40%이고 토지는 전체 금액의 60%가 되게 됩니다. 해당 비율을 실거래가에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방금 계산했던 그 토지의 실거래가가 만약 총 그 건물이랑 토지를 합쳐서 10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총 가격 10억 중에 아까 40%는 건물 가격이라고 했죠. 나머지 60%는 토지 가격입니다. 종합해보자면 실거래가 기준 4억은 건물 가격이고 나머지 6억, 60%는 토지 가격이 됩니다. 제가 건물분에만 부가세가 있다고 했으니 부가세는 10%, 부가세 10%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분 부가세 4천만 원이 포함되고 부가세 포함해서 총 매매 가격은 10억 4천만 원이 되겠네요. 물론 공시한 가격이 있을 경우에 쉽게 계산이 가능하지만 공시되지 않은 토지 가격도 분명히 있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가세의 금액은 세무사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것만 참고용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매매할 때 부가세에 관련된 오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혹시 여러분도 주거용 부동산 매매할 때는 부가세가 없고 상가나 사무실 같은 상업용 부동산은 부가세가 있다고 다들 알고 계시나요? 정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실무에서는 자주 접하지 못하지만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 같은 경우 부가세가 있는 경우가 있고, 상가나 오피스 같은 업무용 부동산에도 부가세가 발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주거용 부동산이라도 부가세가 발생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부가세는 공급하는 공급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받아가지고 거두어가지고 사업자가 대신 낸다고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나 주택을 신축을 분양하는 경우나 주택 매매 사업자가 판매하는 주택, 법인이 단순 보유한 주택,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한 공급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은 단순히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재화나 용역으로 보기 때문에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10%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부가세가 없었는데 이건 무슨 소리예요? 라고 되물어 보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계신데,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시기 때문에 실무에서 자주 접할 일이 없으신 건데요. 우리나라 신축 분양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상인 주택에만 건물분에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주택 규모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의 같은 경우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봅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이제 흔히들 아파트 기준으로 30평형대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기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수도권이나 도시지역, 그 밖의 지역에서도 최근 1인 또는 2인 가구 형태로 주거생활이 점차 변해감에 따라서 대형 평수주택의 공급량이 예전보다는 적기 때문에 실무에서 자주 접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죠.
자, 그럼 업무용 부동산에 부가세가 발생 안 되는 경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원칙적으로 업무용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건물분에 대한 10%의 부가세를 받아서 신고를 하고, 구매자는 해당 업무용 부동산에 신규로 사업자를 개설해서 부담했던 부가세 10%를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인데요. 여기서 신규 사업자를 개설했다는 것은 소비를 하기 위한 재산상의 단순 보유 목적이 아닌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로 보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업무용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부가세를 받아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또 구매자는 부담한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생긴 제도가 바로 포괄양도양수입니다. 포괄양수도를 한번 볼게요. 무조건 사업만 한다고 포괄양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양수를 한다는 것인데, 구매자, 즉 매수자가 매도자와 같은 동일 사업을 전체 인수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자명만 바꾸는 조건이면 포괄양수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하고자 하는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되고, 사업의 직접적인 항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포괄양도양수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포괄양도양수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더 볼게요.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일반 가세 사업자입니다. 가게에는 저를 빼고 직원이 2명 같이 근무를 하지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점심시간에 앉을 자리도 없을 만큼 손님이 많이 오기도 했지만, 현재는 가게 손님이 많이 줄고 그에 따라 매출이 많이 줄어서 더 이상 월세를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아 매장을 부동산에 내놓았고, 며칠 있다가 음식점을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나타나서 계약을 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양수자한테, 매수자죠, 여쭤보니 회사를 다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부부끼리 음식점을 운영하고 싶다고 하셔서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에 간단한 이야기에서 포괄양도양수로 계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식점 사장, 정년퇴직자, 그 다음에 양도인, 양수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양도인은 사장이고 직원이 2명, 양수인은 부부끼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양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부부가 운영을 하면서 앞서 있던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포괄양도양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에는 해당 직원도 포함되기 때문이죠. 양도인은 일반 가세 사업자이지만 이후, 양수인은 현재 사업자는 아니지만 작게 운영을 할 예정이기에 간이 가세자로 신규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일반 가세자가 아니면 포괄양도양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양도인이 지금까지 음식 재료를 공급하던 공급처가 있었지만, 양수인이 개인적으로 아는 거래처가 있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거래처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경우에도 포괄양도양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추후에 발각되어야 이게 부가세를 이제 포괄양수가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포괄양수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사업의 주체만 바뀌는 것인데, 쉽게 말해 나머지는 전부 놔두고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자의 이름만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한 직접적인 것, 사업에 동반된 부동산, 직원, 거래처, 대출 등은 바뀌면 안 됩니다. 물론 간접적인 것은 조금 바뀌어도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포괄양수도에 대해서요, 고래와 새우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일반 가세자는 고래의 비유를 하고 간이 가세자는 새우의 비유를 하죠. 이게 포괄양수도의 핵심입니다. 간이 가세자가 운영하던 음식점을 간이 가세자는 포괄양도양수 가능합니다. 새우를 고래는 잡아먹을 수는 있죠. 그리고 간이 가세자가 운영하던 음식점을 일반 가세자는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새우는 새우를 잡아먹을 수 있고 새우는 고래가 잡아먹을 수 있죠. 하지만 고래가 운영하던 음식점을
간이 가세자인 새우는 포괄 양도 양수가 불가능합니다.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래는 고래를 잡아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 가세자가 운영하던 음식점을 일반 가세자는 포괄 양도 양수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가 존재하지 않는 비사업자나 면세사업자는 포괄 양도 양수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부가세가 애초에 발생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개사의 입장에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중개사가 상가나 오피스와 같은 부동산을 포괄 양도 양수할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꼭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이라는 특약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부가세가 발생하면 매수자, 양수인이죠. 가 무조건 책임지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어 주시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처음에 포괄 양도 양수를 한다고 계약을 했으나 매수자의 변심이나 사업의 변질성으로 부가세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없는 사람이 포괄 양도 양수를 해서 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 잔금일 전까지 사업자를 꼭 등록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매매 관련 부가세와 포괄 양도 양수에 대한 간단한 상식을 전달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중개 보수에 대한 부가세와 중개사들이 왜 카드 결제를 싫어하는지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